안녕하십니까. 애자일 소사이티 대표 이재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봅니다. 저는 한 25년 가까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제 컨설팅을 해오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경영 기법 이런 것들을 처음 접했을 적에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가지 부류,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새로운 것들을 접했을 적에 뭔가 거기서 배우고 도전해서 뭔가 배우고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일단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는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부류, 가장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뭐 이 컨설팅을 이제 한 15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은 거의 한 3, 4, 3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류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것을 접했을 적에 세 가지 부류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3, 4, 3으로 이렇게 나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마인드셋의 차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 마인드셋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 마인드셋, 애자일 마인드셋,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다 이제 마인드셋과 연관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제 캐롤 드웨기라는 교수가요, 어떤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해서 뭔가 배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인 사람이 있죠. 뭔가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쉽게 포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보니까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두 가지 마인드셋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학업 성취도가 좋아지고 나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고정 마인드셋보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적에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어떤 그 성공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구 논문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요. 자, 이 고정 마인드셋은 이런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고요. 이 성장 마인드셋은 나의 재능이나 성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요, 행동 패턴을 보면은요, 실패를 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도전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습니다. 보이고 싶어 합니다. 똑똑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도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에 대하여 방어적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뭔가 수정사항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항변하고 방어적으로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는 거죠. 뭔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이 고정 마인드셋의 패턴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장 마인드셋의 패턴을 보면은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즐겨하죠. 도전을 즐겨하고 그 다음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이 오면은 거기서부터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은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에서 뭐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나는 약간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우신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성장 마인드셋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서 나는 조금 뭐 고정 마인드셋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뭐 잠깐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예, 좀 있으시네요. 자, 나는 성장 마인드셋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손으로 들어보시죠. 예, 좀 있으시네요. 지금 안 드신 분들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마인드셋 이론을 처음에 접했을 적에 나도 이게 그 성장 마인드셋보다는 고정 마인드셋에 가깝다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제 이런 애자일 컨설팅을 하고 코칭을 하지만 자꾸 이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고정 마인드셋의 어떤 패턴이 저한테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뭔가 피드백할 때 방어적인 게 일반적인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난 적극적으로 뭔가 개방하고 받아들이려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애자일을 적용을 이제 10년, 20년 이제 그 횟수로 보면은 20년이 그 도입된 지가 꽤 됐는데 애자일이 쉽게 잘 적용이 안 되죠.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서 아마 애자일을 시도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막 하시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신 그런 조직도 계실 텐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마인드셋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스크럼이라든지 kanb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도입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을 이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애자일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애자일을 적용할 적에는 이런 구성원들이 물론 관리자부터 개발자까지 이 성장 마인드셋을 좀 갖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자일 마인드셋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인터넷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정의를 좀 내리면은 애자일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애자일 원리를 따르려는 하나의 사고 방식, 어떤 thinking 프로세스죠. 즉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해서 애자일과 린의 원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프랙티스들, 이 실무 프랙티스라는 의미는 뭐 우리가 많이 하시는 뭐 데일리 스크럼이라든지 스프린트 계획 미팅이라든지 릴리즈 계획 미팅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TD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실무 프랙티스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어떤 그 프랙티스들은 애자일과 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기반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만약에 프랙티스를 적용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 마인드셋을 구성원들이 갖게 되면은요, 애자일의 적용 효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doing agile, being agile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being agile이 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being agile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마인드셋이 전환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적에 구성원들이 애자일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셋의 어떤 변환이 없이
그냥 애자일을 얘기하면은 애자일 마인드셋이 일단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자일 마인드셋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자일 개발 선언문을 기초로 합니다. 기반으로. 그래서 애자일 개발 선언문에는 4가지 밸류와 12가지의 프린서플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애자일 코칭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은 그 많은 조직에서 이 애자일 개발 선언문, 즉 애자일 원리에 아주 근간이 되는 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잘 못 느끼세요. 그냥 바로 우리는 그냥 프랙티스 잘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물론 잘 넘어가는 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직 차원으로 확대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구성원이 바뀐다거나 이럴 적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외국이나 이제 국내에도 애자일이 확산될 적에는 애자일 원리를 구성원들이 잘 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인드셋을 갖추게끔 이런 것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애자일 마인드셋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뭐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너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애자일 코칭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그런 마인드셋 한 5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획 준수 및 생산성보다는 고객 가치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 현실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은요, 이거 주어진 일정과 비용 내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그냥 일정에 쫓겨가지고 조악한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프로젝트의 현실입니다. 즉 업무 범위, 초기의 업무 범위를 만족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품질이 희생이 되는데 애자일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비용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우리가 품질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애자일에서는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있어야지 고객한테 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에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개발을 하잖아요. 고객에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10개를 개발하는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7개를 개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이제 언뜻 아마 이제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많이 쓰시죠, 그죠? 카카오뱅크도 쓰시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 은행 앱도 많이 쓰시죠, 그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자, 2가지 그 카카오뱅크와 예를 들어 국민은행 앱을 봤을 적에 어떤 게 앱의 기능이 많나요? 기능이. 그렇죠. 시중은행 앱의 기능이 없어지고 많죠. 근데 사용자는 누가 많죠? 카카오뱅크 훨씬 많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시사점은 뭐냐면요. 기능 많은 게 고객한테 가치를 주지 않는다. 줄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 많은 리모컨이 쓸모없는 것처럼 정말 고객한테 가치 있는 게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개발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리퀘어먼트, 스펙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만든 스펙이나 6개월 전에 만든 스펙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개발하는 거는 어떤 불필요한 낭비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요, 보통 이제 스코프, 일정, 비용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형태로 개발,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죠. 하지만은 애자일 개발에서는요, 오리지널 스코프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커스터머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스코프에 적혀 있는 스펙대로 무조건 개발하는 게 성공의 요소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투 마켓. 적절한 비즈니스에서 원하는 시기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주 빨리 제공하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reliable product. 품질을 희생하면 됩니다. 고객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게 되려면 품질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우리가 조악한 품질을 만들어내면은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명령과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성과를 향상한다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명령과 통제는 너무나 익숙한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교육을 할 때 이 전통적인 팀과 애자일 팀을 이제 제가 비유를 할 때 군대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전통식 조직은. 그 다음에 애자일 팀은 프로스포츠 팀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스포츠 팀은 팀원들이 선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서로 간에 협력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프로스포츠 팀.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성원들이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우리가 애자일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적용할 때 훨씬 성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 그 리더십을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리더십을 같이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뭔가 협력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렇게 활동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너와 나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이들 좀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의 조직들은 다 팀으로 일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팀으로 일하지만 사실은 개인으로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팀에 속해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협력도 사실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책임도 개인이 지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팀으로 일한다는 거는 개인이 책임이 아니라 팀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많은 운영 조직이라든지 개발 조직에서 개인의 그 할당, 그다음에 개인의 책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애자일로 일할 적에는요, 팀으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공유하는 겁니다. 업무를 공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스크럼이라든지 이 스크럼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각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툴을 사용하든 아니면 툴 사용보다는 우리가 애자일에서는 매뉴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죠. 이제 그렇고서 일할 때는 같이 팀으로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팀이나 시스템의 책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일을 나눠서 일을 하더라도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일이 만약에 몰리거나 힘들다 그러면 그 일을 지원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협력.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력하다 보면은 누구는 협력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건 내 일이 아니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도와서 내가 처음 맡은 일이 쌓인다 그러면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또 갖고 와서 하는 거죠, 서로가. 그게 바로 우리 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팀 중심의 책임과 공유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인드셋이 있지 않으시면은 애자일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스크럼이나 칸반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 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운영 조직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팀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다 개인 책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잘못,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리가 애자일 조직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이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실수를 했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팀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지 개인의 실수를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인드셋이 우리가 애자일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 가면은 특히 이제 큰 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이미 프로세스가 잘 돼 있고 더 이상 개선할 게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시는데, 이제 그런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애자일을 적용할 게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성장 마인드셋에도 그러지만은 마인드셋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그 항상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자일 팀에서 일을 할 때는 표준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그 주기적인 회고, 보통 우리가 이제 애자일에서 스프린트, 뭐 2, 3주 단위로 회고를 하고, 그다음에 릴리즈 단위로도 회고하고, 뭐 프로젝트 단위로도 회고를 하는데, 이런 주기적인 회고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개선하는 거죠. 개발 프로세스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좀 더 숏컷, 좀 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 프로세스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회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기적인 회고가 현실에서는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고를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팀을 코칭하다 보면은 스프린트 회고를 그냥 루틴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회고는요, 애자일 원리 중에 아주 12번째 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팀이나 조직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못 하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회고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우셔서 스크럼 마스터라든지 내부에 있는 리더가 배우셔서 우리 팀의 어떻게 회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 자원 효율성보다는요, 개발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 자원 효율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구성원들이 어떤 멀티태스킹이라든지 과도한 업무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한테 100% 이상의 일을, 120% 이상의 일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업무 처리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사이클 타임과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자원의 활용률과 처리 시간, 개발 속도의 어떤 그 상관관계인데요. 자원의 활용률이 그 80%를 넘어설수록 급격하게 개발 속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이 몰린 상태에서 다른 일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이 걸린 일도 제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뭐 번아웃 된다거나 그런 조직에서 창의성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애자일을 적용을 했는데 어떤 조직에서는 우리가 애자일을 했는데 더 바빠졌다. 너무 정신없이 바빠졌어. 이러면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애자일을 하게 되면은 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생각할 시간, 설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고객이 정말 니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시간을 쓰려면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양에 집중해서 이 프로젝트 저 일, 저 태스크 막 이렇게 맡게 되면은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자일을 했는데 더 바빠지고 정신없는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애자일을 하면은 빨라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뭔가 일이 빨라진다. 그렇죠? 프로젝트도 빨라지고 일이 빨라진다.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이 빨라진다는 의미가요, 그 단시간 내에 정말 정신없이 일해서 빨라지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근데 많은 분들이 애자일 하니까 너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신없이 일을 해야지. 그게 애자일한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애자일에서 우리가 일이 빨라지고 뭔가 프로젝트가 단축되고 이러는 거는요, 프로세스 개선을 해서 그런 겁니다. 프로세스. 아까 주기적인 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2, 3주 단위로 회고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업무가 효율적이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면서 점점 개발 속도라든지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 처리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라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50분 동안 정신없이 일해가지고 하는 게 우리가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빨리빨리 문화죠.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와 에자일을 이렇게 가끔 이제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자일은 우리가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고객 가치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개발 속도.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용량이 꽉 차 있는 거하고 용량이 물론 이제 굉장히 여유가 있죠. 제가 볼 때 한 용량 중에 한 30%? 그럼 이렇게 다니는 도로와 이렇게 다니는 도로의 속도는 어떤 게 가장 빠를까요? 당연히 이쪽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자원의 활용률은 이게 더 높겠지만 이 도로의 수용률이죠. 도로의 활용률은 이게 더 높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자일을 할 때 그 구성원들이 너무 120%의 일을 이렇게 주거나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양을 해야 되고요. 오히려 80%, 오히려 10에서 20% 정도의 여유를 줘서 그 여유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역량 향상을 위한 어떤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여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유 시간에 그 사람은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 그러면 그 학습이 결국 업무 성과로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업무 성과를 향상하려면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과 새로운 일을 뭔가 배우고 뭔가 자기의 역량을 높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업무 성과가 나아질까요? 후자겠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는 지식이 거기서 머물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학습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새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과를 향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빨리 좀 지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에자일 마인드셋의 5가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계획 준수나 생산성보다는요. 고객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양에 집착해서 뭔가 그 개발하는 것보다는 정말 고객 가치가 높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양에 집착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명령과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업무 수행. 개발팀이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명령과 통제로 스크럼이나 에자일을 적용할 수 있지만은 그게 에자일을 한마디로 두잉 에자일인 거죠. 적용은 하지만은 성과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와 나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팀 중심으로 일을 하는 그런 마인드셋. 그러려면 우리가 구성원들이 자기의 일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배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빠졌을 때라도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일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자기 그 널리지를 계속 갖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일이 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나아 좋은 방법이 있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뭔가 조그만 거라도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래서 잘 안 되면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건 뭐 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포기해버리면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개발 속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면 개발 속도는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에자일 마인드셋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크래프트만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은요, 그 에자일을 개발했던 어떤 엔지니어들이요, 이 소프트웨어도 이 장인의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좀 더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개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정신 자세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있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책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자, 이 그 소프트웨어 이 크래프트만십에도요 매니페스토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가 아까 그 에자일 개발 선언문 거기도 매니페스토가 있죠.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 이 크래프트만십에 대한 어떤 그 선언문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자, 소프트웨어 장인을 열망하는 우리는 스스로의 기술을 연마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준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t only working software, 그러니까 이 워킹 소프트웨어는 앞에 우리 에자일 개발 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흑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우리 에자일 개발 선언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에자일 개발 선언문의 네 가지 밸류인데, 여기 보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가치죠. 이건 전통적인 개발에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개발에서 추구하는 가치고, 왼쪽에 있는 게 에자일 개발에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까 그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 왼쪽이, 여기는 이제 반대로 돼 있죠. Not only working software, 그 다음에 responding change.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well-crafted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자, 그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하실 적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미션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그 오래된 레가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거기 유지보수에 관련된 산출물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걸 뭔가 시스템을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업무를 쉽게 맡아서 하시려고 할까요? 뭐 어떻게든지 안 맡으려고 했죠. 건드리기 어려운 어떤 그런 시스템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동작을 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자일 개발 선언문에 워킹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워킹 소프트웨어라는 게 기능성만 만족이 된다는 의미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품질 특성, 이런 것들은 사실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이 개발자 그룹들이 우리가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뭔가 우리가 충분치가 않다.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을 가져가지고, 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안 되고 웰크래프트, 한마디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실제 사용성이라든지 유지보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식성이라든지 이런 품질 특성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누가 맡더라도 그거를 유지보수하기 쉽고 개선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냥 사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앞에 얘기했던 그 일정이 쫓겨가지고, 특히 이제 뭐 외주 인력이 들어와서 일정이 쫓겨서 개발할 때 그런 어떤 조악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지양하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그러면은
그렇게 허접한 소프트웨어보다는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요즘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어떤 그 팀의 어떤 당면 과제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레가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규 기능을 단순히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 구조를 개선하거나 확장성 같은 걸 높여서 우리가 테스트라든지 유지 보수가 쉽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 리뷰라든지 디자인, 굿 디자인, 그다음에 리팩토링, 테스트 자동화, 그다음에 지속적인 통합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레가시의 가치를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은 이제 제가 운영팀이나 이런 조직에 갔을 적에 사실은 굉장히 안주하는 경우, 특히 이제 한 조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안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 고객의 대응에 뭐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개선만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리드 타임,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조금 제가 볼 때 약하세요, 사실은.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리퀘어먼트가 없으면은 그냥 뭐 손 놓고 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그러면은 이 리퀘어먼트가 없거나 리퀘스트가 적을 때는 기존의 레가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코드 구조를 개선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일을 찾아서 뭔가 하는 이런 마인드셋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인 통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상호 간에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애자일 마인드셋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조직 내의 구성원 간의 그러니까 팀이나 조직 내의 업무 공유와 협력은 물론이고요.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계에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어떤 업무 공유나 멘토링 이런 활동들을 하고 외부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지식을 공유하고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학습 모임에 참여해서 나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또 거기서 또 배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앞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 남한테서 뭔가 배우려는 피드백의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 어떤 받아들여서 뭔가 배우려는 여러분들 조직에서 가시면은 아마 어떤 조직들은 코드 리뷰도 잘 안 되는 조직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코드 리뷰가 안 되는 게 시간적인 부족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피드백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가 뭔데 내 코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애자일은 물론이고 장인 정신도 이제 갖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배우려는 자세 이거는 어떤 개인이 항상 극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에 이제 그 제가 성장 마인드셋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캐롤 드웩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적에 훨씬 사회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성공도 가능하다 이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본인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그 개발자분들이 오래된 관행인데요, 사실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구사항만 잘 구체적으로 해줘. 그럼 나는 거기대로 그대로 개발할게. 이런 마인드셋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애자일 개발로 하면은 그런 마인드셋을 조금 이제 버리셔야 되는데, 사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비즈니스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젝트 하시면 요구사항이 항상 두리뭉실하고 러프한 이유가 그건죠. 그거를 만약에 비즈니스의 책임을 몰아서 요구사항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 개발 못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사실은 프로페셔널한 개발자의 자세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어느 몇 년 전에요, 어느 프로젝트를 갔는데 비즈니스 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을 냈다 그러고 개발팀에서는 요구사항이 충분치가 않아서 개발을 못하겠다 그러고 2달을 끌더라고요. 2달을. 그걸 같이 뭔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서로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은요, 사실 요구사항이 초기에 프로젝트 초반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일부분은 또 구체적인 부분도 있죠. 자,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은 함께 비즈니스 제품 책임자와 함께 우리가 디벨롭을 해서 사용자 스토리 형태로 좀 더 구체적인 사용자 스토리 형태를 만들어서 개발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권장하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이제 개발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 그러니까 주어진 요구 사항대로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소프트웨어 기술 외에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뭐 서버 백엔드 쪽의 엔지니어다 그러면 백엔드 쪽만 아니라 프론트, 디자인, 뭐 테스트, 다양한 쪽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래야지 서로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협력이 또 원활하고. 그래서 갖고서 그런 것들이 더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자세, 어떤 정신 자세랄까,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거를 많이 좀 넘어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알고 있는 기술 그것만 잘하면 됐거든요. 내가 특정 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프론트는 프론트, 아니면 iOS, 안드로이드 그것만 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좀 더 넓은, 뭐 풀스택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넓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게 T자형 인재를 얘기하죠. T자형. 여기 이제 적혀 있지만요. 내가 아는 거 외에도요, 내가 하는 거 깊이 하는 거 외에도 좀 넓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일이 또 원활하게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주어진 요건대로 하는 그런 워커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뭔가 고객한테 어떤 생산적인 가치를 주는 그런 워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폭넓게 우리가 좀 지식을 습득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4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개발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4가지 정리를 좀 하면은요. 첫 번째가 단순히 워킹 소프트웨어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웰크래프트 소프트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 장인 정신이라 이 책에 보면은요, 그 저자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정에 쫓겨가지고 우리가 조악한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위를 줄여서 제대로, 물론 우리가 최상의 품질을 뭐 최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해진 품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능성 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개발자들이 뭔가 위에서 푸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항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웰크래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인 거죠. 자존심.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당연히 변경에 대한 수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 기존의 레가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구조, 이런 것들 리팩토링을 통해서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꾸준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페셔널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스타트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많은 경우 이제 스타트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전통적인 우리 개발 조직, 특히 이제 운영 조직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폐쇄적이세요. 공유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 이게 밥줄이거든요, 사실은. 밥줄이다 보니까 공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에서는 사실 우리가 애자일도 그렇고 뭐 사실 장인 정신도 사실 앞에 애자일 마인드셋에도 공유잖아요, 그죠? 우리가 팀의 일, 우리 일로 인식을 하려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일자리를 위태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통적인 조직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사실 또 당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애자일을 만약에 그런 조직에 확대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안정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네 번째는 프로덕티브 파트너십. 개발자의 그 어떤 현재 위상을 넘어서서 정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뭔가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확보하고 그런 또 자세.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제가 요거를 하나 좀 넣었는데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라는 얘기 있어요. 우리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현장에 보면요. 프리랜서 분들 많고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뭐 정직원도 있고 뭐 아닌 직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우리 업계에서는 뭐 정직원인 경우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주어진 요건만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그러면요. 내가 계약 형태가 정직원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좀 더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